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정리를 하고 되게 오랜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가장 큰 이슈는 테슬라 카메라 모듈 5조 원 수주 설이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나왔고요.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서 9월 2일 날 첫 번째 답변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협의 중이다라고 하면서 연기를 했었는데 2월 28일 날도 동일하게 협의 중인 단계로 아직 공시를 못하고 있고요. 재공시는 8월 28일 예정입니다. 회사 내용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등 전자제품 컴포넌트, 그리고 카메라 모듈 등 광학 통합 솔루션, 그 다음에 고밀도 회로 기판 등 패키지 솔루션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 비중 보면 MLCC 등 컴포넌트 쪽이 약 40.83%, 카메라 모듈 등 광학통신 솔루션이 약 39.5%, 반도체 패키지판 등 패키지 솔루션이 약 19.67%입니다.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 보면 컴포넌트 쪽이 약 39%, 광학통신 솔루션이 24%,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이 약 35%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을 비교하면 패키지 솔루션이 매출 대비 이익이 높은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이쪽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판매처는 삼성전자 및 종속회사의 전체 매출이 약 41%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MLCC는 컴포넌트 성장성이고요. 스마트폰, TV, AR 기기 등 고기능화 추세로 인해서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전자장비 채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동차용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점유율은 약 20%입니다. 카메라 모듈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차까지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요. 고성능화와 함께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등 부가 기능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이 차량당 카메라 수 증가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 점유율 현재 12%고요.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반도체 고성능화로 기판의 대형화, 고밀도와 고다층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전히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약 16%입니다. 공장 가동률입니다. 당사 보면 컴포넌트가 가동률이 약 59%, 광학통신 솔루션이 약 63%, 그다음 패키지 솔루션이 약 57%. 근데 제가 작년 9월 말쯤에 종목 정리할 때는 이 패키지 솔루션이 99%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컴포넌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모듈 쪽만 가동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캐파 증설도 2,300억대로 작년에 약 5천억대였는데 작년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성장에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및 원재료 가격 동향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이고요. MLCC 쪽은 일단 가격은 11% 하락했고 대신에 원재료 가격은 약 4.9%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반대입니다. 작년에는 판매가가 약 30%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었는데 분위기 좋은 거와 반대로 현재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건 1분기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은 5.3% 하락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2.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MLCC 카메라 모듈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2.4% 상승했는데 역시 원재료 가격도 13%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원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환율과 금리도 당사에 영향이 있고요. 쉽게 그냥 보면 금리가 1% 올라가면 약 68억 정도의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US 달러가 5% 하락하면 지금 좀 달러가 떨어지고 있죠. 약 230억 정도 손실이 증가하고 엔화가 떨어지면 역시 손실이 증가합니다. 요 엔화는 반대입니다. 작년에는 부채가 많아서 엔화 부채가 많아서 엔화가 떨어지면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4만 7,7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1조 323억 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약 30% 갖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작년에 요 시점에 분석이 됐던 것 같은데
시장도 딱 9월 말일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동일하게 상승하는 구조였고요. 최근에 15만 8천 원대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고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00일 이평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는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이게 15만 원 정도가 굉장한 매물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만 원대가 지금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 돌파하면 굉장히 분위기 좋아지겠죠. 사상 최고가는 2021년도 잠시만요. 21년도 1월 22만 3천 원이 최고가였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때는 이 매출하고 이익도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최근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만 원대 주요 변곡점이기 때문에 15만 원 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보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는 것 같고 기관도 뭐 작년 바닥 이후에는 주가 상승을 사다가 조정받고 하고 거의 주가하고는 외국인은 뭐 긍정적이고 기관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보면 외국인이 약 380만 주 순매수, 기관이 약 118만 주 순매수입니다. 올해만 봐도 외국인이 약 150만 주 순매수, 기관이 110만 주 순매수. 현재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10년 이상 매출을 보면 2010년에서 20년까지는 매출은 약 5조에서 7조 이 부분에서 등락이 많이 있었고요. 대신 21년도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조 원 가까이 근접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10조 원 넘는다 안 넘는다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작년에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매출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2010년에서 16년까지 전체적으로 좀 하향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대신 17년부터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18년도에 피크 한번 찍었고 또 조정받고 또 21년도에 피크 한번 찍었습니다. 일단 아까 월봉 볼까요? 그죠? 보면 일단 주가 보면 2018년도, 21년도에 주가가 피크 친 거하고 영업이익하고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고점까지 가려면 20만 원 전고점까지 가려면 영업이익이 최고치였던 1조 4천억대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익 전망이 약 9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23% 줄을 거고 현재 이익만 가지고는 주가가 막 2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1분기 실적이고요. 현금 1조 5천억, 유동자산 4조 8천억, 비유동자산 6조 1,700억, 총부채는 3조 2,400억입니다. 자기자본은 7조 7,565억이고요. 그래서 PBR은 현재 1.42배,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42%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아서 매력적이고 PBR은 다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하고 비교하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200억에 영업이익은 1,4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65% 감소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예상치는 2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895억 원, 출처는 네이버 증권에서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2년 당기순이익 9,935억 기준으로는 PER은 약 11배고요. 그리고 올해 7천억 정도 나오면 PER은 약 15배 정도 됩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는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배당입니다. 작년 3년 평균 배당금은 1,867원이고요. 2,100원, 2,100원, 1,400원. 그리고 작년 2,100원 기준으로 하면 1.42% 정도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최근에 뭐 이슈나 실적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6월 9일자고요. 2분기 영업이익 1,960억 나올 것 같다. 전년 동기 대비 감익되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크게 늘어난다 얘기고요.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부진하지만 분기 대비로는 계속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MLCC 가동률이 앞에도 제가 MLCC 가동률 보여드렸지만 지금 많이 낮은 상황인데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나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나 전장형 매출 증가 쪽을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6월 13일자고요. 역시 2분기 MLCC와 카메라 모듈이 선전하고 기판은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의 4월 스마트폰 유통 재고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곧 성장세로 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중화양, 중국향 모바일 및 IT용 출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가동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 뉴스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조선비즈 6월 15일자고요. 2분기 중국 업체들의 수요 증가로 MLCC 및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 모듈은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대표적인데 LG노텍은 애플 쪽이고 삼성전기는 뭐 테슬라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것 같죠? 만약 그쪽이고. 그래서 시장이 생태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시아투데이 뉴스고요. 애플 비전 프로에 기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삼성전자도 이미 기기 개발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애플 둘 다 삼성전기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데일리안입니다. 데일리안에서는 일단 전장 MLCC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기, 그리고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지만 기존의 무라타, TDK 등 주요 선도업체가 두 회사가 5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사 점유율은 여전히 10%대, 아까 12%라고 했죠. 지배 구조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고요. 23.69%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주주는 삼성생명이고요.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 카메라 모듈, 고밀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21년도 매출 이익을 피크로 하향 추세에 따라서 주가도 2022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말에 108,500원을 최저가로 시장 상승과 함께 지금 14만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주요 매물 구간은 15만원대입니다. 2023년도 매출 이익 전망은 8%, 23%로 성장이 아쉽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전기는 반도체하고 같이 가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 기판을 만드니까. 반도체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됨에 따라서 최근 실적 부진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들과 비교하면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QOQ로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향 수요 증가 및 MLCC 가동률 증가가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5조 수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현재 협의 중이거나 테스트 중인 것으로 그냥 판단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